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으로 인해서 석유의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유가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요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공급이 줄어든다면 이 유가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매우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미드스트림 사업, 그러니까 석유와 천연가스의 운송과 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먼 미래를 보기에 앞서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이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가면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사실상 여행 수요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수요, 특히 인프라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항공사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받은 항공사들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이겨낸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통계치를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들의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중국은 당연히 코로나를 이겨낸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이겨낸 국가죠. 통계치를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계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다만 이 중국에 있는 그런 국민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이런 항공사들이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답 나왔죠. 중국이 항공사가 흑자 전환했어요. 그럼 당연히 미국도 지금 백신 맞고 있으니까 흑자 전환하는 것이고, 항공사가 흑자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 수출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유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매우 단시간 내에 반토막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MLP입니다. 물론 이 LP사들의 ETF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죠.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무려 13%입니다. 약 13%예요.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매우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소외되어 있었던 이러한 금리라는 것은 이자 수익률이에요. 이자 수익률에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률에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배당주에도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매우 낮았어요. 그럼 금리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투자자들은 금리에 주목 안 했습니다. 이자 수익률에 주목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싼 이자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이자 수익률이 점차 올라오면서 이 이자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그런 주식엔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자 수익률보다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점차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MLP 배당 수익률은 13%고요. 특히나 이 LP사들은 주 수익의 90% 이상을 이제 배당 수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 LP사들의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문제점이 이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약 40%예요. 39.6%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달러를 투자했고 배당 수익률이 10%입니다. 100달러를 이제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40%가 세금을 뜯기기 때문에 60달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당주의 매력이 확 낮아지죠. 그런데 이 LP의 ETF, ALP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해도 세금을 15.4%, 대한민국 기준으로 15.4%만을 뜯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이런 원유, 석유 시추 기업들 혹은 천연가스 시추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낮아졌어요. 특히나 전 세계 1등 이제 원유 생산 기업이죠. 엑소모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설비 투자를 급격하게 낮추었습니다. 특히나 엑소모빌조차도
2020년 설비 투자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삭감시켰어요. 그럼 올해부터는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프라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에서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원유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2021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배당금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든의 원유 수출 추가 투자를 금지시키겠다, 제재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원유 메이저 업체들, 쉐브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그나마 원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BP도 마찬가지고, 토탈, 로얄더치셀 이런 이제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투자를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국가들의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은 이제 더 이상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들, 그러니까 다른 메이저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유일하게 엑슨모빌만이 이 원유 수출 투자에만 신경 썼었는데, 이 엑슨모빌조차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2019년 대비해서 30% 이상 원유 수출에 대한 투자를 삭감시킨 겁니다. 공급량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실을 봤을 때에는 이 유가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이 유가가 과연 여기서 크게 하락할 수가 있겠는가. 특히나 유가가 오른 것에 대비해서 AMLP 같은 경우는 역시나 2020년 1월 대비해서 여전히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전부 다 회복하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MLP 같은 경우는 이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석유의 혹은 천연가스의 운송과 저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주가에 위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대한민국의 배당 투자자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기업을 아실 겁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는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이러한 이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운송하는데 수송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 이 투자금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AMP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저장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ETF이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의 90% 정도를 수익의 90% 정도를 배당으로 주는 것이고, 그 배당률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13%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 업스트림, 그리고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스트림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엑소모빌, 로얄토치셀,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그러니까 이 석유 추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석유 추출을 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상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어마무시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AMP가 이제 거의 대부분 미드스트림 이 비중이 높습니다. LNG라던가 혹은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자원들을 이제 운송하고요. 저장하는 인프라를 일컫는데, 사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든 말든 꾸준한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업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은 운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쿼리 인프라가 굉장히 비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많죠. 화학사들, 정유사들 이런 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스트림으로 석유를 시추하고 미드스트림으로 이제 석유를 받아서 여기를 이제 정제를 하는 것인데, 등유, 가솔린, 경유 이런 것들로 등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학업체로 이제 가게 되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장갑, 고무, 신발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미드스트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안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할 일이 있을까? 특히나 지금의 배당 수익률은 13%예요. 매년 14%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전 세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통해서 13%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는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 수익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자라던가 월세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익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외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도 거의 50%대로 높기 때문에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까지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수소에너지조차도 이제 천연가스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고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이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원유라던가 석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원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해요. CCS라고 이 원유를 채굴하는데 나오는 그런 탄소들을 공기 중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보관하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뭐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뭐 쉐보론, BP, 토탈, 뭐 로얄더치셀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유도 그렇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수요를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하락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떨어진다 해도 이익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률이 13%라는 점 이것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유 기업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드스트림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배당을 깎지 않았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어차피 에너지는 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량이라던가 혹은 안정적인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대한 인프라를 추가로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고성이 굉장히 견실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을 때도 꽤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라인 때까지 결국에는 27달러 때부터 22달러 때까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안정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을 본다고 해도 그리고 이라인 때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나 하락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50달러대에서 현재 28달러대죠. 아직도 3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NLP 그리고 원유 지출, 미드스트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